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여행업계가 정말 혹독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죠. 근데 바로 그 얼어붙은 시장 속에서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성과를 보여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크루즈 회사 로열 캐리비안인데요. 네, 그렇죠. 이 회사가 단순히 그 팬데믹이라는 폭풍을 견뎌낸 걸 넘어서 이제는 뭐랄까 업계의 미래를 새로 그리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을 내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회사가 2026년 이후를 위해서 설계했다는 퍼펙타 전략, 이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뭔지, 또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기업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로열 캐리비언의 지금 위치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성공 뒤에는 수십 년간 다져온 아주 탄탄한 사업 원칙이 있고요. 그 위에 대담한 미래 비전을 쌓아 올린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한 기업을 넘어서 여행이라는 경험 자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퍼펙타 전략부터 시작해보죠. 네. 사실 이름만 들으면 좀 뻔하게 들리기도 해요. 퍼펙타, 완벽한 계획이라니 어느 회사나 완벽을 추구하지 않나요? 이들이 말하는 퍼펙타가 기존의 성공 공식이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하하,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기반은 매우 교과서적이고 탄탄해요. 아, 기본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로열 캐리비안은 오랫동안 검증된 세 개의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꾸준히,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않게 배를 늘려서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 네. 둘째, 배 안의 시설이나 기양지 프로그램을 아주 고급화해서 고객 한 명당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든다. 객단가를 높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비용을 통제해서 이익률을 높인다. 이 세 가지가 이들의 전통적인 성공 방정식이었죠. 들어보니까 정말 기본에 충실한 아주 안정적인 방식이네요. 배 늘려서 손님 더 태우고 객단가 높이고 비용 줄이고 네. 아주 튼튼한 사업 모델이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지금처럼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퍼펙타 전략은 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다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을 장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로켓 엔진이요? 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보면 이 야망이 드러나죠. 2027년까지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를 연평균 20%씩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연평균 20%요? 네.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기업이 갑자기 매년 20%씩 이익을 늘리겠다. 이건 보통 자신감이 아니면 내걸 수 없는 목표죠. 와, 제조업도 아니고 서비스업에서 그것도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이 그 정도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건 정말 대담한데요? 근데 이런 공격적인 성장은 보통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막 성장에만 몰두하다가 재무 구조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래서 퍼펙터 전략의 두 번째 목표가 중요해집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투자 자본 수익률, ROIC를 10% 후반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ROIC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100억을 투자하면 매년 10억 후반대의 이익을 꾸준히 내는 아주 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아주 스마트하고 수익성 높게 운영하겠다는 의지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그 모든 투자를 위한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빚을 내서 배를 사고 리조트를 지어야 할 텐데 그러다가 이자 부담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서 퍼펙타의 마지막 방어막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투자 등급의 신용 등급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 신용등급? 네, 이건 금융시장에 보내는 매우 강력한 신호예요. 우리는 아무리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도 재무적으로는 절대 흔들릴 자신이 있다. 이런 선언이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투자 등급을 유지하면 낮은 이자율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의 비용은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의 완벽한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와, 이제야 그림이 좀 명확해지네요. 퍼펙타는 단순히 완벽히라는 구호가 아니라 기존의 안정적인 운영에다가 연 20%의 폭발적 성장 목표, 그리고 높은 자본 효율성, 마지막으로 투자 등급의 재무 안정성까지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무기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압도적인 규모의 신규 함대입니다. 정말 쉴 틈 없이 배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찍어낸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죠. 네. 작년인 2025년에만 해도 차세대 주력함인 스타 오브 더 시즈하고 프리미엄 라인인 셀러브리티 엑셀, 그리고 독일 시장을 겨냥한 마인쉬프 릴렉스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세 척의 배를 동시에 띄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마인시프의 또 다른 배랑 레전드 오브 더 시즈가 들어오고, 와, 심지어 2028년까지 계획을 보면 셀러브리티 라인에서만 컴파스, 시커, 엑사이트 이렇게 세 척이 더 예정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 아이콘과 오아시스 시리즈의 후속함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배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로열 캐리비안의 영리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의 숫자를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잘 보시면 로열 캐리비안이라는 대중적인 브랜드, 셀러브리티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마인시프 같은 특정 지역 타겟 브랜드가 다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들의 전략은 모든 가격대와 모든 고객층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아, 마치 자동차 회사들이 대중차 브랜드랑 고급차 브랜드를 같이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예를 들면 도요타랑 렉서스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같은 회사지만 다른 고객층을 흡수해서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전략 말이죠. 로열 캐리비안은 말하자면 바다 위의 제너럴 모터스가 되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가 시장부터 초호화 럭셔리 시장까지 모든 세그먼트에 최적화된 상품을 내놓는 거죠. 이걸로 경쟁사들이 파고들 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구축하는 첫 번째 해자, 즉 경쟁 우위입니다. 하지만 배는 결국 모방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경쟁사도 비슷한 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땅이죠. 그렇죠. 이들의 두 번째 핵심 축이 바로 이 독점적인 여행지를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IT의 라바디나 바하마의 코코케이 같은 자신들만의 사유섬. 이게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이미 증명했죠. 아, 정말 대단했죠. 이건 크루즈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었어요. 이제 고객들은 단순히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로열 캐리비언의 섬에 가기 위해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공 공식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2028년까지 바하마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멕시코 코스멜, 그리고 남태평양의 렐레파에 새로운 로열 비치 클럽을 만든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객만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 리조트를 전 세계에 건설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 계획 중에 아주 흥미롭고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칠레에 짓는다는 퍼펙트 데이 멕시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남미 칠레에 그것도 멕시코라는 이름의 여행지를 만드는 걸까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곳에 로열 캐리비언의 진짜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야망이요? 그들의 시선은 칠레 해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남쪽, 지구의 끝을 향하고 있죠. 그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에요. 바로 남극 탐험의 관문입니다. 남극 탐험의 관문이요. 지금 저희 크루즈 여행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크루즈는 카리브해의 따뜻한 햇살과 칵테일을 의미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로얄 캐리비언은 이제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칠레 최남단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그곳을 거점으로 지금까지 소수의 탐험가나 부호들만 갈 수 있었던 남극 탐험을 자사의 프리미엄 크루즈 상품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단순히 새로운 여행지를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탐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초고부가 가치 시장을 통째로 선점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경쟁사들이 카리브해에서 해변 하나 더 개발할까 고민하는 사이에 이들은 아예 새로운 대륙으로 가는 길목을 차지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강력한 해자가 될 겁니다. 남극으로 가는 독점적인 경로를 확보한다는 건 다른 회사들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차별점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는 엄청난 가격 결정력과 브랜드 충성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겠죠. 휴양을 넘어 일생일대의 경험을 파는 회사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분석의 이면에
이 글을 쓴 사람 자신이 사실 크루즈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정해진 일정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로운 배낭여행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비슷한 스타일이라 더 공감이 갔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이 분석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는 크루즈의 장점, 예를 들어 음식 걱정 없고 매일 짐 쌀 필요 없이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편리함 같은 것들은 인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여행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열 캐리비안에 주목하고 투자를 결심한 이유, 그게 바로 압도적인 비즈니스 실행력 때문이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취향과는 완전히 별개로 이 회사가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가장 현명하게 돌파했고 또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업계 그 누구보다 명확하고 치밀하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그 여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핵심은 이 기업이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낼 실행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로열 캐리비안이라는 기업 자체가 하나의 잘 만들어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겸언이나 취향이라는 필터를 걷어내고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그리고 실행 결과라는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본질을 보는 것. 로열 캐리비안은 바로 그런 분석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로열 캐리비안의 미래 전략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퍼펙타라는 정교한 전략 아래 모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다층적 함대, 그리고 남극으로 가는 길목처럼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점적 경험.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을 통해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배를 운항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배 자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도시이자 목적지가 되고 그들이 소유한 섬과 해변이 또 다른 최종 목적지가 되는 완벽하게 통제된 경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독점적인 경험의 생태계라.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로열 캐리비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닫힌 생태계 있잖아요. 이 안에서 제공되는 독점적 경험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평가받게 될까요? 더 나아가 경쟁사들은 이 거대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중력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 여행 기업의 성장을 넘어 여행 산업 전체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신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관점을